반갑습니다. 타임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평일의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정직, 선실, 겸손. 오늘도 초심을 다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컨텐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보고 갈까요? 최근에 백악관의 회동이 있었고요. 밤사이에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CFTC의 혁신 자문의들의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에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포함이 되어 있죠. 또 최근에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부의 움직임으로써 지니어스 액트에 대한 의견 수렴과 국채 바이백을 하겠다. 장기채 금리가 많이 또 내려왔죠.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조금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리플의 솔루션 ODL 리플 페이먼트가 차세대 토큰화 결제 백엔드 시스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청사진 그려보면서 컨텐츠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들어가 볼까요? 반예크에서 비트코인 항복 신호 8개가 떴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락장의 끝자락에 진입해 있다. 여러가지 온체인 지표를 비교하고 대입해 보면서 이제 점점 바닥을 다지고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올해 11월 3일 날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데요. 이 중간선거 전후로 해가지고 축적 국면이 이제 마무리되고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히고 다시 상승으로 뒤돌아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미 바닥은 잡혔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한 번에 블랙스완 이벤트가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바닥을 잡으려고 탐욕을 부리다가는 나의 물량을 뺏길 수가 있다라는 거, 이 진리만 확실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최근에 코인베이스다, 리플이다, 제미나 윙클보스 형제들이다, 체인링크다 등등 백악관에 집결을 했었죠. 또한 여기 나와 있는 크립토 차르 부서의 수장 데이비드 삭스뿐만 아니라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니까지 모두 다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도록 클래리티법 또한 필요하다,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여기에는 SEC의 수장, CFTC의 수장도 나와서 한 번씩 연설을 했고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동 영상을 미루어 봤을 때 굉장히 좀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이 비춰지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우리 투자자들은 기분도 좋지 않고 꿀꿀한데 또 그들 정책 이반자들, 규제 당국의 수장들,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은 여전히 스마일을 유지하면서 또 정장을 굉장히 또 잘 정갈하게 맞춰 입고 있다라는 게 또 새롭게 눈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9월 15일에 있을 클로처 표결이 있죠. 60표를 받아야만 무한 토론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60표 이상을 받아서 필리버스터를 면하게 될 경우에 본회의가 상정되고 또 하원과의 조율이 있어야 되고 결국에 트럼프의 서명까지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리플의 CEO로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 클래리티 법안의 클로처 절차 표결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통과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인덱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유롭게 9월 중순에 있을 상원의 클로처 표결 천천히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앤드리슨 호로이치,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죠. 이 크리스 딕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클래리티 법안 디지털 자산 산업 성장의 촉진제가 될 것이다. 어쩌면 가격 상승에 대한 기폭제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서도 결국에는 중간 선거와 이 암호화폐에 대한 패권을 쥐기 위해서 클래리티 법과 무관하게 이 크립토 산업을 계속 성장시킬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기 지금 앤드리슨 호로이치 창업자라고 나오지만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창업자까지는 아니고요. 현재 제너럴 파트너로 완전히 들어와서 앤드리슨 호로이치의 크립토를 만든 사람이 크리스 딕슨이고요. 정통적인 A16G를 만든 사람은 이 마크 앤드리슨과 벤 호로위치,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앤드리슨 호로위치라고 하는 이름이 탄생이 된 거죠. 아무쪼록 암호화폐 쪽으로는 미국의 1등 벤처 캐피탈로 잘 알려져 있고요. 피터 틸 파운더스 펀드의 자금과 함께 앤드리슨 호로위치도 리플사 오픈코인 시절부터 엔젤 투자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미국의 통화감독청 OCC 같은 경우에도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서 규제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미국의 재무부 같은 경우도 지니어스법 시행 규칙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만들기 위해 초안을 공개했고 앞으로 2달간 의견 수렴을 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이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유통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될 것이고 더더욱더 옥석 가르기가 심화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제 1년 반 정도의 타임라인인 내년 1월 18일부터는 완전한 법에 대한 발효, 시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최근에 재무부에서 이 NPRM이라고 하는 규칙 제정안 자체를 공개하면서 업계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대중 의견을 수렴받고 있다라는 거 앞으로의 2달여간의 시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완전하게 실효가 됐을 경우에 미국의 현금 달러뿐만 아니라 3개월 미만의 미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처로 급부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에 대한 장치로서 이 디지털 달러에 대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최근에 재무부 같은 경우 이 장기 국채 10년물, 3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바이백을 하겠다. 최소 2배 이상 가져가겠다. 40억 달러 이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돈을 푼다라는 것이죠. 지금 재무부가 이 장기 국채는 바이백을 통해서 그리고 단기 국채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 조항 그리고 완전한 시행을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거, 이 2가지 병렬적인 트랙으로서 미국의 달러 패권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사관학교의 매니저시죠? 윤희 아빠님의 자료와 함께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리플사 같은 경우는 OCC 규정 발효를 통해서도 은행권 통합 확대를 하고 있었죠. 그들이 완전 사들였던 짓 트레저리, 지금 현재는 리플 트레저리로 완전히 리브랜딩을 했는데 이제 기업의 재무구조에 RLUSD뿐만 아니라 XRP를 직접 편입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놨다라는 거, 재무 시스템에 XRP와 RLUSD를 직접 편입하는 리플 트레저리, 여기는 이미 스위프트망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사실상 OCC를 필두로 해서 팍소스다, 리플이다, 서클이다, 연방 신탁은행 인가 조건부 승인을 획득한 바도 있기 때문에 SEC, CFTC뿐만 아니라 OCC 역시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서클, 리플,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과 비트고, 팍소스까지 그들이 선택하고 만든 암호화폐 글로벌 회사라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고요. 무엇보다 리플사가 지금 계속 확장 중인 RLUSD의 자문위원회 목록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더라도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슨을 필두로 셸라베어, 이 사람은 미국의 재무부 그리고 FDIC, CFTC의 임원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데이비드 푸스 같은 경우는 R3의 고문뿐만 아니라 서클과 코인베이스를 필두로 한 센터 컨소시엄을 만들었고 JP 모건에서도 마켓 헤드를 담당했던 분이고요. 이 케네디 몽고메리 같은 경우도 페드나우 서비스를 어느 정도 집행한 사람이자 보스턴 연은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사장을 역임했던 사람이고요. 또 최근에 케빈 워시와 함께 이름을 같이 올리면서 태스크포스를 함께 만들어가는 인도의 전 중앙은행 총재 라구암 라잔, 이 사람은 IMF뿐만 아니라 BIS에서도 굉장히 높은 임원급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현재 RLUSD의 보드 멤버, 이사회 멤버로서 이 구성원들이 들어왔던 이유, 리플사가 왜 연준의 마스터 계좌에 접근하기 위해 신청을 해놨는지,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따랐을 때 올해 연말까지 연준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를 발표할 수밖에 없는 타임라인이 주어졌기 때문에 올해 3분기, 4분기 지나갈수록 더더욱 리플 XRP에 대한 골든타임은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 전문가로 잘 알려진 린다 존스, 그는 또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부분에 대한 수장을 맡았던 사람인데요. 리플 자체를 New Federal Reserve in Emerging Finance System, 새로 떠오르고 있는 제2의 연준 시스템으로 리플 솔루션을 인용하고 있었다라는 거 꼭 한 번씩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미국 재무부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확장시키기 위해 지니어스 액트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장기 국채를 바이백하겠다. 사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조금 올랐죠.
2배 이상 확대를 해가지고 최소 40억 달러 정도 돈을 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채 금리, 달러 인덱스도 조금 내려오는 상황이 있었죠. 실제로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꽤 많이 내려와가지고 4.6%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30년물 같은 경우도 5.5, 5.6까지 튀었다가 현재는 조금 많이 내려와가지고 5% 초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물과 30년물 모두 다 급락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와 있다.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고 미 장기채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가 돼야지만 이 위험 자산 쪽에는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 미국 재무부가 어떻게 돈을 푸는지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요. 미국의 장기 국채를 바이백하는 이 규모도 봐야 되겠지만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금 계좌로 잘 알려져 있죠. 이 TGA 잔고,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 잔고 역시 현재 약 9,500억 달러 정도 꽤 높은 수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잔고가 급격하게 풀리면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지 또한 우리가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그들이 2021년 7월 달에 만들었던 하루짜리 유동성 공급 안전핀이죠. 이 스탠딩 레포 퍼실리티라고 해가지고 상시 레포 창구, 현재는 제로에 수렴이 되어 있지만 이 SRF에 대한 잔고 또한 급격하게 올라가서 돈줄을 유동성의 안전핀으로 또 한 번 돈을 채워 놓는다면 그 역시 시장을 떠받치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TJ 잔고와 SRF의 추이 충분히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터 시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기채 바이백 최소 2배 확대하는 것, 결국 연준과 재무부에서 돈을 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점점 더 이런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중간 선거 전에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 열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월가 대표 IB인 골드만삭스도 엔화를 같이 절상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엔화 추가 개입 여력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무엇보다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던지는 게 아니라 이 FEMA라고 하는 레포 제도를 활용하면서 충격 없이 돈을 풀 수 있도록 엔화 가치를 일시적으로 절상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2천억 달러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화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 최근 8월 중순께 정도에 나왔죠. 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y Repo Facility의 약자로서 그들이 FEMA라고 하는 하나의 창구 자체로서 엔화 시장 개입 여력도 충분하다. 한마디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튀는 것을 막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막기 위해 그들이 이쪽 저쪽으로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전설의 헤지펀드 자산가이자 월가의 전설로 알려진 폴트저 존스가 말하는 것처럼 주식에 대한 과대평가가 경고도 되어지고 있지만 마지막 버블을 향해 가는 과도기 시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 최고의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을 금보다도 비트코인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또한 하드 자산 쪽에도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 분산화 전략 염두에 두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완전한 물줄기가 들어오는 시기까지 천천히 가치 투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평일의 마무리 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